개장하고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들을 확인해보는 증시 파워10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가 3,200선을 탈환하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또 조금 전에 실적 발표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출이 4,67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53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34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여기에다가 시장에 예상했던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253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 포스코 케미칼이 실적을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이익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실적에 반영된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언제나 또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주가는 일단은 16만 1,000원을 기록을 하면서 그다지 그렇게 지금 주가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부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증시 파워10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와 종목을 자세하게 하나씩 다뤄드릴 텐데요. 일단은 오늘 이슈 파워에서는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면서 여기저기서 들썩거리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철강주와 금융주들을 움직임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투자할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데일리 클럽하우스에서는 또 관심 갖게 하는 업종이죠. 해운 업종과 그리고 화학주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자들의 속마음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종목 10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지금 이 시간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10가지를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 스피드 종목 10까지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파워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바로 이슈 파워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꼭 아시고 넘어가야 할 이슈들 2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임순재 대표 어떤 이슈를 확인을 해볼지 2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슈는 바로 이슈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살펴봐야 할 업종들입니다. 철강주입니다. 자, 중국의 감산과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철강주들이 일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도 엄청난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여기에다가 중국 쪽에서의 철강 생산 감소가 우리 기업들에게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철강주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타도 괜찮을지 앞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철강주입니다. 오늘도 철강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상승세가 높게 나오고 있고 포스코도 역시 상승세가 좋은 흐름인데 자, 포스코와 이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철강주들에게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 실적이 지금 10년 내에 가장 좋은 실적을 이제 보일 만큼 네. 그렇게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현대제철도 그렇고요. 다른 중소형사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적이 호전되는 이유엔 가장 큰 게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각국이 이제 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건설이나 토목에 철강이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상당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전방 산업이라고 그러죠. 철강에 대한 전방 자동차나 가전이나 조선 이쪽으로도 상당히 지금 최근 들어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그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중국의 감산 정책입니다. 이게 감산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철강 관련 회사들이 탄소 배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중국 정부에서 그 일단 철강 회사들에 대한 특히 이제 질
바쁜 이제 재료를 쓰고 있는 그런 철강 회사 중심으로 해서 조업 중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철강 도시 이제 탕산시 같은 경우에 이런 걸로 해서 뭐 금년 내에 한 30에서 50% 정도 지금 감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쵸. 그러다 보면 그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강 가격,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철광석 가격도 최근에 좀 올라간다고 듣고 있었는데, 이런 가격 상승세 실적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뭐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철강석 가격보다 철강 가격이 더 완제품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국내 열연 강판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0년 만에 가장 비싼 90만 원. 톤당 90만 원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금년 한 해 1분기에만 그 열연 강판을 23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도 16만 원에서 그 20만 원 정도 이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가격이 한 25%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 그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열연 강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냉연 강판이나 기타 강판제 일단 가격도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산량이 준 것도 아니고 생산량은 더 늘어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뭐 2분기 컨센서스, 뭐 1분기가 지났으니까 이제 2분기 컨센서스가 나오죠. 그러면 그 포스코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분기에 1조였는데 그 포함해서 이제 1조 5천억 되는데 그 이상 뭐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도 지금 한 2분기 컨센서스가 한 2,500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전에 비해서는 뭐 배 이상 그 전망치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경제 회복에 따라서 일단 철강 가격이나 뭐 철강 관련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적은 당연히 뭐 2분기에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조금 오른 측면은 있는데 뭐 이거는 조금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뭐 저가로 매수를 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조금 관심 있게 보실 정보는 이제 현대제철이나 아니면 동부제철, 그다음에 휴스틸, 뭐 한국철강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최근에 일단 좀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는 상황이고 현대제철은 뭐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외에도 뭐 다른 종목들 현대제철, 세아제강, KG 동부제철 같은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는 아직 상승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철강주 투자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다음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금융지주사들, 금융주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실적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을 했습니다. 순이자 마진 확대, 증권사 수익까지 여기저기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배당 확대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금융주들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뭐 철강주가 실적이 잘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또 금융지주사들이 일제히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역시나 금융지주사들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네. 지금 뭐 4대 금융지주가 1분기에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 기준으로 뭐 사상 최대치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장 큰 뭐 KB 같은 경우는 1조 뭐 3천억 가까이 벌었고요. 그다음에 신한지주도 1조 2천억, 그다음에 하나금융도 8천억, 그다음에 우리금융도 6,700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은행 쪽도 상당히 좋았지만 비금융 계열사들, 특히 이제 증권회사의 수익이 이제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비금융 증권회사, 그러니까 비금융 계열사죠. 비은행 계열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8년도에는 26% 정도 이제 순이익을 차지하다가 그다음에 작년엔 35%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마 지금 증시가 호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40%가 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예측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은행 지주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은행에 쏠리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타 비은행 계열사로 이제 조금 순이익이 좀 그 분산이 되면서 좀 더 좀 안정적인 그런 수익 구조로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은행 쪽이다라고 보면 이제 은행의 이제 가장 이제 핵심 그 수익 구조는 이제 순이자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예대 마진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4분기보다 한 5bp 정도 올라서 1.82%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신한지주도 한 1.8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은행이 예대 마진으로 상당히 크게 수익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벌게 된 이유가 일단 그 조달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뭐 0%대에 그러니까 정기예금 은행에서 가입해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 0%대거든요. 그러니까 1% 그렇죠. 되는 데가 뭐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조달금리가 상당히 낮아졌다. 대신 이제 그 대출금리는 최근 들어 또 시중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정부의 그 가계대출 규제입니다. 가계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량 고객에 대해서는 그 상당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좀 싸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제한을 좀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나가는 비용이 이제 줄었다라고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 쪽도 이제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금소법이 아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소법 시행 때문에 최근 이제 조금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뭐 적극적인 그런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이제 수익성으로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굳이 위험하게 안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도 수익이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행 업종은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이 이제 시장 평균이 한 13.8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은행 쪽은 지금 12개월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4.4배. 그러니까 어떻게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통 퍼가 12에서 16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융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그 금융 환경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 기업 여신이 아마 조금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은행의 그 수익성은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고배당주입니다. 은행주 그렇죠. 대부분 고배당주, 그렇죠. 보통 이제 4%에 넘는 이제 배당률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적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실적주 플러스 뭐 고배당주도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정부에서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그 확산이 되면서 혹시 모를 부실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제한을 했는데요. 아마 올해는 그렇게 좀 제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배당을 못 했었던 부분도 올해 좀 배당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그래서 분기 배당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배당 성향도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당이 뭐 작년에 4%였는데 아마 올해는 5%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요. 뭐 단순히 뭐 그 실적뿐만 아니라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임순재 대표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은 뭐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배당까지 얻을 수 있는 금융주를 중장기적으로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이슈파워 두 가지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안목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4분을 막 지나갔습니다. 개장하고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나갔는데 자, 오늘 뭐 코스피 3200선 안착할 수 있을까? 관심이 많이 모아집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강미정 캐스터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먼저 현재 지수 상황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3,200선 돌파를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구간보다는 상승폭이 좀 커지면서 0.3에서 0.4%대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9시 구간에는 매도하다가 현재는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조금 상승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0.1%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을 조금 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102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상승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창과 셀리드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승 중입니다. 먼저 대창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황동 소재의 부품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구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구리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 또 경기가 회복되는 데 따른 수요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구리는 전기차나 풍력에너지 그리고 케이블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이구산업과 풍산 등 관련 테마들 모두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대창이 특히 오늘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9.4% 상승하면서 2,735원에 거래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앞서 9시 구간에는 두 자릿수대 급등 탄력 보이면서 2,900원 가까이까지 다가갔던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특징주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리드는 오늘 호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셀리드는 임상 1상에서 30명의 피실험자가 참여를 했는데 이들이 모두 중화 항체가 생성이 됐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오늘 주가 탄력받고 있는데요. 5.26% 상승하면서 9만 원 선 돌파한 모습입니다. 역시 9시 구간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약 절반 정도 낮춰진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상승 특징주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노바백스의 최고 경영자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을 방문합니다. 여기에 따라 위탁 생산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에서 이미 백신 4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장 방문에서 이 두 업체는 허가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주가 전일 대비 5% 가까이 상승하면서 15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전 구간 16만 3천 원까지 고가 달성해봤던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하락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네, 이 시각 다운 특징주 SM 라이프 디자인과 엑스큐어가 하락 중입니다. 먼저 SM 라이프 디자인 살펴보시죠. 오스카라고 부르죠. 미국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현재 실시간으로 진행 중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 후보에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영화 미나리가 총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수상 기대감 그리고 재료 소멸에 대한 우려가 좀 공존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 커지는 중입니다. 현재는 4% 하락하며 3,89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플러스 기록하면서 4,300원대까지 올랐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장 폐지를 면하고 거래 재개된 엑스큐어입니다. 구 한솔시큐어 업체인데요. 현재 두 자릿수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거래가 정지됐었는데 당시 임직원 배임 혐의 보도로 거래가 정지가 됐고 엑스큐어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유심을 공급하는 업체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11%대 급락 장세 시현하고 있고요. 4,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이었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단은 3,200선을 코스피가 도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종목과 업종별로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거리두기 또 이런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가 전 국민의 2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한다. 주말 사이에 화이자 백신을 2천만 명분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진지하게 이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이데일리 클럽하우스인데요.
자, 오늘도 이데일리 클럽하우스에 참여해 주시는 스피커분들과 함께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 또 투자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방 본격적으로 열어볼까요? PD님 개설해 주시고요. 자,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고요. 스피커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그리고 버프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요즘 시장에서 어떤 업종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해운업, 철강업 이런 걸 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뭐 HMM, 현대상선이죠. 이런 해상 운송 관련해서 해운업들이 앞으로 강세가 좀 지속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네. 해상 운송이 우리나라 해외 수출 물량의 99%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그렇죠. 해상 운송에서는 뭐 이제 크게 컨테이너선, 벌크선, 뭐 유조선 등이 있는데, 벌크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이나 광석, 뭐 시멘트, 철광석 이런 것들을 옮기는 것이고, 컨테이너선은 아시다시피 화물을 옮기잖아요. 근데 배가 없어서 비행기로 옮긴다. 비행기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탑픽으로 HMM 요거를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운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데, 오늘도 해운주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HMM, 뭐 대한해운, KSS 해운 같은 펜오션도 함께 상승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뭐 요거는 명승부사 전문가님께 좀 더 질문 드리면, 뭐 지난주에도 올라갔지만 이번 주에도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종목에 올라타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아직 허리 정도 오지 않았나, 무릎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정도 오늘 왔다? 같이 이제 급등하는 날도 좋지만 네. 지난주에도 조정하는 날, 그리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도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죠, 조정을 1% 이상 하락을 좀 했던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급등을 하고 있지만 그 조정 오는 날마다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이때 뭐 배가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최근에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라이더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보면은 예전에 뭐 치킨이나 저녁이나 배달하는데 누가 돈을 냈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음식값보다 배달료가 더 비싼 게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죠. 이 HMM이 바로 그 라이더다. 엄청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운주가 이 운송계의 배민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젤리 대표께도 질문 좀 드리겠는데, 요즘 해운주 어떻게 보세요?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네, 저는 사실 많이 올라온 맞나 뭐 이게 허리인가 뭐 목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제 주변 분들이나 그리고 저 스스로한테는 투자를 지금 뭐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딱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이클의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를 저는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사실 지금 시황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뭐 모든 지표들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서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경기 순환적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개선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제 나름의 의견이 없는 거죠. 네.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투자를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운주에 대한 뭐 좋은 평가가 나고 있지만, 뭐 스스로도 우리가 조금 그 업종을 잘 알고 있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남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사는 것도 뭐 안 좋은 투자니까요. 자, 이렇게 젤리 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자, 그러면은 젤리 대표님은 그러면 해운 말고 어떤 업종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의 최근 어떤 급격한, 특히 이제 방금 명승도사님 말씀처럼 사실 화학주랑 해운주, 뭐 조선주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최근 주가가 좋았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이런 흐름에 동참을 하고 싶기도 하고, 제 어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 중에서 제가 찾은 거는 이제 화학주 쪽입니다. 화학주요? 네네. 네. 화학주 쪽에서도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기존의 화학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기 순환적인, 그러니까
사이클이 안 좋아지면은 이익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에서 기존에 이제 벌었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메가 트렌드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좀 집중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롯데정밀화학이나 이제 금호석유 같은 효성 TNC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많이 좀 포착이 되면서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의료용 그리고 현장에서 코로나 예방에 사용되는 고급 고무장갑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의료 수요나 이런 부분이 감소하진 않을 거잖아요. 인류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됐었고, 뭐 효성 TNC 같은 경우는 레깅스로 대표되는 스판덱스 소재들이 다양한 스포츠나 고기능성 의류에 사용이 되면서 많이 상승을 했었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 화학주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젤리 대표의 이야기 들어봤고, 그럼 이번에는 명승무사님은 화학주들도 좀 보고 계세요? 뭐 함양주 말고? 화학주 롯데정밀화학 좋습니다. 롯데에서 이제 롯데정밀화학. 정밀하게 화학을 하고 있으니까 올라갈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저희 이제 노란 톡방 있잖아요. 노란 톡방에 네네. 5만 원대 무료로 좀 추천을 관심주로 올렸던 것이 바로 롯데정밀화학이었습니다. 월봉 보면은 뭐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죠. 에너지, 또 이 철강, 원자재, 그리고 이제 전문가나 이제 투자하는 분들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HMM 같은 것들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네, 어쨌네, 이런 것들로 그런 것을 들고 오는 분들이 없습니다만, 저는 7,000원부터 8,000원부터 지금 꾸준하게 또 저희 종목 상담 프로그램에서도 3달째 HMM만 들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종목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좀 질문을 준다면은 네. 한 종목을 뽑아라라는 또 그런 뭔가 선택 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한 종목을 뽑아보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시장에서 총대장, 지금 시장의 총 사령가는 그래도 HMM이다 말씀을 드려보고 네. 뭐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네. 볼 때는 아직 뭐 높은 수도 있지만 주가가 유동성 대응돼서 함부로 이 고점을 논하기는 아직은 뭐 그렇게 이른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뭐 어려우신 분들은 또 저희 노란톡, 네네. 노란톡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뭐 뭐니 해도 HMM 최고다라고 계속 알려주고 계시고, 젤리 대표는 화학주 중에서도 롯데정밀화학을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젤리 대표와 명승부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화면이 우리 젤리 대표님은 얼굴이 소멸될 것 같고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한쪽으로 좀 쏠려 계세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좋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 다음 주에는 얼굴 잘 맞춰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오늘 방은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무사 전문가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노란톡 메신저 카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젤리 대표의 이 앱에서도 함께 정보를 나눠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데일리 클럽하우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속에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갈증을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핑퐁 알려드릴 겁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종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쉬시고 오늘 또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으시고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실 때 저희가 그 갈증을 풀어드리고 있죠.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각각 5개씩 가지고 오셨을지 오늘 스피드 종목 10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이성훈 과장이 5개의 종목 가져왔습니다. LG생활건강과 현대차, LNF, EM텍, 파인테크닉스를 픽해 오셨고요. 자, 하창원 본부장도 5가지 종목 가져왔습니다. 삼성전기, 두산인프라코어, 동국제강, 현대공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10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보시고 어떤 종목이 눈에 띄는지 나 이 종목 궁금했는데 이 종목 사려고 했는데 라고 하셨던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아니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면서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를 펼쳐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성훈 과장의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어떤 종목인가요? 예, 우선 LG생활건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시작해볼까요? 우선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한 이후에 그쵸.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보더라도 그 전에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약간 우려한 부분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어떤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네. 이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가가 좀 가볍게 움직이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지금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올해 초에 철저하게 좀 소외됐던 부분이 좀 있었지만 지금 현재 LG생활건강의 중국에 대한 법인의 이번 1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대비 40% 성장을 본다고 40% 성장세를 보인 걸 본다면 이 중국 과 관련한 이 화장품 업체들의 이 모멘텀은 지금부터라도 지금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장품 쪽에서도 선방을 했지만 생활용품과 그리고 음료 쪽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예상치로 좀 충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장품 업체 전체적인 숙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화장품 업종으로만 사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다각화에 대한 부분이 LG생활건강의 호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화장품 업체들의 큰 숙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LG생활건강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LG생활건강입니다.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각화하고 있는 이 사업 분야 충분히 앞으로 성장하면서 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조금 한 주 가격이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좋다라는 의견을 첫 번째 이성훈 과장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뭐죠? 네, 삼성전기. 삼성전기. 두 네. 분 다 오늘 대형주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 실적적인 전망치가 좋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이제 우상향이 나오다가 한번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좀 이평선의 조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위치적으로도 좀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뭐 MLCC 패널 기판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력 제품에 대한 이런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 기업의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MLCC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전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전장이라든지 뭐 이런 컴퓨터나 휴대폰이라든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서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정도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자동차나 이런 쪽이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우려로 당분간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뭐 스마트폰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은 계속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전반적인 IT 수요 확대에 따른 기대가 5초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잰다고 해서 바로 끝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장님. 네, 딱 끝날 너무 때 타이밍이었습니다. 압박을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두 분이 첫 번째 종목을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요거 저희가 종목 알려드리는 사이에 포스코의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포스코의 실적 공시가 올라왔는데 연결 기준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5,52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2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시장에 예상했던 것도 그래도 영업이익 한 1조 2,800억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것도 역시 훨씬 뛰어넘는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5,524억 원, 철강, 신사업 할 것 없이 전 부분의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지금 좋은 실적을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의 주가도 한번 볼까요? 지금 포스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텐데 일단은 주가가 아직은 반응은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0.4% 정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35만 3,500원, 35만 4천 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지금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포스코 아까도 이슈 파워에서 체크를 해봤지만 좋은 실적 나올 거다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를 포함해서 철강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월요일인데 철강 관련된 이슈나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좋은 실적 발표했다라는 포스코의 실적 먼저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적 확인을 해봤고 다음 종목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 뭔지 또 궁금하네요. 네, 현대차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작해볼까요? 우선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좀 주가에 대한 힘이 좀 많이 없다. 그러게요.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 전방차 기업들 주가들도 좀 비슷한 흐름을 좀 갖고 가지 않나.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생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지난 2월부터 계속 지금 좀 주가에 대한 어떤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수급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5월 정도 이후에는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1분기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소매 판매나 도매 그리고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도 어떤 펀더멘탈적으로는 이상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의한 이 부분이 실적에 2분기 때 반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도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단정은 지을 수는 없지만 너무 심한 우려감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1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환율이나 여러 가지 영향이 크게 좀 작용을 안 한 상태이기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 현대차에 대한 어떤 좀 주가 좀 떨어졌을 때는 한번 저가 매수 관점으로 대형주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이성훈 과장의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을 잘 들으셨죠? 현대차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여전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데 오히려 이럴 때 좀 담아보자, 차근차근 담아보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다음 또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춘대방님께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맑은 호수처럼 화창하게 좋은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삼성전기 중장기 목표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창원 본부장님께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또 두 번째 네. 종목을 또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뭐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업황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죠. 일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데 이게 네. 중국 지역과 미국 지역 두 군데에서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신흥국에서도 추가적인 수요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은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두산 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이제 뭐 현대건설기계 같은 그런 종목도 사실 이제 건설기계 중장기 판매가 굉장히 좀 최근 3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주에 따른 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들 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원자재랑도 굉장히 좀 관련이 크죠. 원자재에 대한 이런 생산 수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을 때 뭐 건설 장비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이 사실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신제품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도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 이번에는 제 마음속의 시계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타이머가 안 들어갔는데 잘 시간 맞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은 두 번째 두산 인프라코어를 한번 잘 살펴보자라고 주셨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두산 인프라코어의 앞으로의 주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가 종목 릴레이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내가 이 종목 더 알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 종목 관심 갖고 있었는데 알려주네 라고 하시면 저에게 문자나 샵 3771번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세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목표가 아니면 손절가 아니면은 뭐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나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나 이런 궁금증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에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체크를 해볼까.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 LNF LNF요.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볼까요? 우선 지난주에 이제 SK이노베이션과 1조 원대 계약을 수주하면서 역시 그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뭐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도 약간의 좀 주가 좀 올라왔다가 좀 떨어지고 오늘도 2.26%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의 1조 원대 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도 같은 연계된 고객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고객사를 넓히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LNF의 이 글로벌적인 그 진출 부분은 더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네. 이미 그 부분이 좀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추가적인 어떤 전기차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적자일지 흑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어떤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은 직원에 대한 어떤 그 고용비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또 이 증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투자하다는 부분이 또 반증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파 증설도 같은 경우에도 늘어난 상태에서 올해 생산량까지도 늘어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LNF의 1분기 실적은 신경 쓰지 말고 이 LNF의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LNF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성훈 과장님도 제가 10초 남았다고 하니까 모터가 달리듯이 빠르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하창원 본부장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동국제강. 동국제강이요. 네, 아무래도 뭐 철강주 중에 하나를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사실은 뭐 이제 밑에 있는 뭐 종목군들도 조금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철강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경기 회복에 따른 이런 기대감 그리고 철강 쪽은 사실 이제 중국 지역에서 뭐 저탄소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감소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환급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중국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그 가격 차이가 좀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이 좀 줄어든 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철강 쪽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뭐 후판이라든지 열원이라든지 열원강판이라든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것보다 이제 제품 가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이런 수혜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자동차, 조선, 뭐 건설, 뭐 철도 지금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전방 관련된 산업들이 너무 긍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거고 사실 이 이슈도 단기적인 흐름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이 뭐 철강 산업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높게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브라질 지역에 대한 이런 수익성도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점도 좀 찾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국제강입니다. 아까 저희가 포스코의 실적을 발표해 드렸는데 공시 올라온 것들을 체크해 드렸는데 철강주들의 이게 뭐 단순히 단기적인 랠리가 아니다. 앞으로 추세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전체적으로 인프라 투자 이런 것까지 겹쳐지게 되면은 철강 관련 종목들 쭉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동국제강 철강주 하나쯤은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 또 이어갈까요? 네, EM텍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좋습니다. 이엔텍. 네, EM텍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이크로 스피커에 대한 기업으로 좀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EM텍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담배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EM텍의 지금 주가와 실적에 대해 큰 모멘텀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전자담배 같은 경우가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좀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일반 담배보다는 이 전자담배 쪽이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EM텍 같은 경우가 이 스마트폰용 이 스피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성보다도 이 전자담배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특히 이제 일본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해외 쪽에서 매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판매 부분 같은 것도 늘고 있어서 이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담배 이 전자담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음향 부분 부품은 확실히 앞서는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해외 쪽에서의 매출을 더 집중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300원을 기록하고 이틀 연속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래전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부분은 최근엔 주가 상승에 비해서는 크게 조정을 받지 5천 않았다라고 남았습니다. 판단되고요. 매수 관점 접근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1. 좋습니다. EM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전자담배 쪽에서의 마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전자담배와 관련된 종목인 EM텍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말씀을 드리도록 현대공업이요? 하겠습니다. 네, 아까 현대차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뭐 그와 관련이 되어 있는 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제네시스의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출 비중도 30% 이상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신제품들이 또 나타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제네시스 매출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네시스 쪽으로 좀 판매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고부가 쪽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이런 쪽에도 지금 이제 기자재를 납품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이제 안정적인 좀 매출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K8 에 관련한 부분에서도 이제 부품을 좀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랑 기아차에 대한 이런 부품 공급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자동차 섹터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품귀 형상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이 친환경적인 흐름들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된다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그런 차량 판매는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로 2차 전지 쪽 엠프리우스 쪽에 또 지분 투자를 좀 진행을 하면서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부분 플러스에다가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공업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현대공업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으로도 엮여 있는 상황이어서 잘 살펴보자.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현대차와 현대공업 하나씩 좀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또 얼마가 남지가 않았네요. 공교롭게 오늘도 딱 8가지 종목 정도를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자,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이 함께 참여해주시고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코멘트 하나씩만 내가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나는 요것을 좀 탑픽으로 본다라고 해주실 수 있는 간단한 멘트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성훈 과장님께서. 참 어려운 네,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우선은 지금 현재 LNF를 좀 그 생각을 어떤 이슈도 있는 상태이고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LNF의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기본이 되게 튼튼합니다. 이 생산 설비를 통해서 생산량도 늘러가는 과정을 지금 본다고 한다면 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어떤 좀 그 파워가 좀 있지 않나, 힘이 있지 않나 생각되면서 LNF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를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라고 주셨고 마지막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두산인프라코 말씀을 두산인프라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장비도 잘 판매가 됐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5일선이 20일선 다시 뚫고 움직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 급등 후 조정 후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가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속도면으로는 인프라코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또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를 이어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두 분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증시 파워10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종목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시작하고 1시간 뒤엔 뭐다? 증시 파워10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